이번에 또 새로 받은 건데 그 2명 들어와가지고 37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. 이게 2016년식인데 이거 이 상태로 지금 못 팔아요. 분양 때 컨디션 그대로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하자니 비용이 아깝고 막 이러잖아요. 애매하잖아요. 싱크대도 막 주저앉았지. 베란다 봐요. 베란다에서 담배를 펴가지고 다 누렇게 변화하고 담배 쩐내 나죠. 문 반대로 볼래요? 와, 이거는 탈인가요? 네, 니코틴. 저거 뭐예요? 벌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. 벌집이. 아, 나 이번에 진짜 수리 좀만 하고 싶어가지고. 그 엘리베이터 있다고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. 네. 망했습니다. 내 400만 원 날라갔습니다.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. 답이 안 나온다. 네, 안녕하세요. 두꺼비 경무의 원성환입니다. 오늘 나와 있는 거는 고양시 내유동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성환님 잘 파는 동네 아닌가요? 네, 그때 그건 팔렸고 이번에 또 새로 받은 건데 5월 27일인가 그때 낙찰을 받았거든요. 그 2명 들어와가지고 37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. 또 생각보다 또 깨끗하다고 뭐라고 할 거죠. 아니, 엘리베이터가 있다면서요. 네, 이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. 아, 성환님 근데 이게 지금 차순이랑 30만 원 차이 나잖아요. 어떻게 그렇게 입찰까지 쓰시는 거예요?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인테리어 비용을 1,000만 원 잡고 들어왔거든요.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녹이고 모든 세금을 다 녹이고 순수익이 얼마 남길 건지에 초점을 맞춘 거죠.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3,588만 원에 받으신 거면 이 동네 자체가 이제 2천에서 3천 남기는 동네잖아요. 그런 걸로 계산했을 때 그 딱 낙찰가가 나오는 건가요? 그렇죠. 저희가 쓰는 이제 수익률 계산기가 있어서 거기다 숫자만 넣으시면 얼마를 쓸 건지 계산을 다 해줍니다. 얼마 남을 건지.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2000 초반대 보고 들어왔던 물건입니다. 그리고 오늘 소유자분을 만나서 명도를 진행을 해서 오늘 이사를 나가셨습니다. 근데 성환님, 그 명성에 좀 흠집이 생긴 것 같은데요? 네. 그 이유가 여기 살고 계시는 분이 소유자분이신데 어머님도 몸이 좀 안 좋으시고 따님도 몸이 안 좋아요. 남동생분이랑 명도 진행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명도비를 100만 원을 들었습니다. 처음입니다, 처음. 이게 경매 나온 이유가 그러면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?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집을 분양할 때부터 사셨던 분이고 그분이 대출을 받으셨는데 못 갚아서 나왔던 물건이에요. 누나분의 명의였는데 동생분이 이 집을 살 때 돈을 좀 빌려줬어요. 근데 이제 누나가 아프면서 여기에 경매가 넘어갔다는 걸 신경을 못 쓴 거죠. 나중에 이제 안 거죠. 아, 그러니까 은행 이자를 못 내서. 네, 이자를 못 내서 결국은 넘어갔던 케이스예요. 그럼 동생분한테 말을 했으면 뭔가 해결이 될 수 그렇죠. 있는. 말을 안 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사연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지원한 물건이죠.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성환님, 명도비 명목으로 이사비를 지급하잖아요. 이거 지급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? 일단은 점유자나 소유자분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명도 합의서를 써야겠죠. 쓸 때도 거기에 명시를 해놔야 돼요. 그분 계좌번호랑 이거를 뭐 언제까지 나가면 이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증도 같이 찍어서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죠. 아, 매매 사업자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? 그렇죠.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. 일단 올라가 보실까요? 뭔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익숙하지 않네요. 내 물건인데 엘베 있는 거 처음 보죠. 네. 저도 2번째예요. 그래도 명도는 힘들지 않았거든요. 낙찰 받고 소유자분 만나고 협의하고 그리고 그 날짜에 그냥 맞춰서 나가셨어요. 그럼 소유권 이전 전에 명도가 된 거네요? 네, 소유권은 이제 다음 주에 칠 거예요. 이게 2016년식인데 컨디션이 이래요. 이거 이 상태로 지금 못 팔아요. 저희가 이제 주로 노후빌라를 많이 보긴 했지만 한 10년 안팎에 있는 물건들이 거의 이 컨디션일 것 같거든요. 그죠. 한 15년에서 10년 이 사이가 컨디션이 거의 이래요. 분양 때 컨디션 그대로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하자니 비용이 아깝고 막 이러잖아요. 애매하잖아요. 그 연식이 한 2010년 때부터 한 2018년 이 사이에 딱 들어와 버리면 이게 딱 걸려요. 이런 컨디션이 지금 제일 많아요. 이게 지금 소유자분이 사셨다고 하는데 이게 싱크대도 막 주저앉았지. 베란다 봐요. 베란다에서 담배를 펴가지고 다 누렇게 변화하고 담배 쩐내 나죠. 문 반대로 볼래요? 와, 이거는 탈인가요? 네, 니코틴. 제가 이거를 처음에 낙찰 받았을 때 1,000만 원 수리비를 잡았는데 아마 더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한 10년에서 뭐 12, 13년 사이에 있는 집들이
보통 이 컨디션인가요? 이거는 좀 많이 안 좋은 편이고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있죠. 그래도 좋겠지 생각하고 인테리어 비용 보수적으로 잡으면 내 수익에서 다 깎이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이거 수리비 1,000만 원 잡고 들어왔잖아요. 근데 결국 이거 1,000만 원 넘게 들어요. 순수익을 한 2,400 정도 나왔었거든요. 근데 지금 1,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 2,400에서 계속 수리비를 태울수록 내 이익금을 줄어주는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었는데 이 정도 컨디션이다 하면 올 수리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? 진짜 애매해요. 이거 봐, 어떻게 해요, 이거. 화장실도 이런 액세서리만 바꾸면 또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. 그 고민이 계속 생기게 만드는 집인 거예요. 이 정도 연식이.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경매 자체가 싸게 받아서 빨리 파는 시스템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런 거를 고민하다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안 해서 안 팔리는 경우도 생기겠네요. 그렇죠. 이게 좀 애매해요. 봐봐. 이거 타이도 이거 다시 하자니 좀 아깝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그렇고 딱 꼬무니.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지금 힘든 거예요, 이게. 그럼 저는 여기 들어와서 좀 아깝다고 느끼는 게 문이랑 문틀이었거든요. 보면 어디는 깨끗하고 어디는 더러워요. 여긴 다 더럽잖아요. 안 닦인다고 이걸로. 결국은 이거 CTG 할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가면. 엘리베이터 있다고 다 좋은 집은 아닌가 봐요. 아,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, 저도. 그러니까 차라리 노후된 빌라는 차라리 아예 다 갈아엎을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들어오는데 이건 따지고 보면 10년 정도뿐이 안 된 집인데 컨디션이 이 정도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야 돼요. 어떻게 살리지? 뭘 살리지?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일단은 철거를 해야겠죠. 코너 모이딩은 다 털 겁니다, 이거는. 이 아트홀이 있는데도 이거 털 거예요. 얘도 털고 걸레바지도 다 털고 천장 모이딩도 다 털 거예요. 분양 당시에는 이런 아트월들이나 이런 데코가 들어간 것들이 인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계속 유행을 타면서 자재도 바뀌고 더 좋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유행을 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아까 부동산 사러 왔다 갔는데 한숨 쉬고 나가잖아요.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. 그러면 싱크대도 철거하시는 거고? 싱크대가 주저앉지 않았으면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싱크대가 주저앉았어요, 이 가운데가.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불이 다 킨 건데 되게 없죠? 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다운 칠 거예요. 이 사이드 끝에도. 이 집 자체가 샤시가 지금 다 하이 샤시잖아요. 하이샷인데 여기서 담배를 피운 것 같아요. 그럼 이건 다 시트지 돌려야 되는 건가요? 시트지 다 돌려야지. 어떻게 해요? 교체할 수는 없고 저거 뭐예요? 벌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. 벌집이. 나 이번에 진짜 수리 좀만 하고 싶어가지고. 그래서 뭐 저기 신축 받았다고 엘리베이터 있다고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. 네. 저번에 받았던 그 집보다 수리를 더 많이 해야 돼요, 이 집이. 내유동 그 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하루 만에 명도 끝낸 거. 네. 그게 집 상태는 들어가 봤을 때 더 안 좋았거든요. 근데 이게 더 수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훨씬 많이 들어가요. 이 집은 살릴 게 없고. 그러면은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상태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? 일단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어느 정도 컨디션을 해야 될지. 아까 부동산 사장님 왔다 갔잖아요. 이 상태는 못 판다. 원래는 오늘 손님 붙여서 오기로 한 거거든요. 근데 빠꾸 쳤어요. 그 이유가 이거 보여줘봤자 어차피 거래 안 돼요. 이거 누가 사요, 이거를? 원래 수리 안 하고 한 1억 6,500, 6천 정도면 그냥 털라고 했거든요.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요. 결국에는 물건 분석할 때 한 분이 계속 쭉 오래 사시면 좀 한 문제가 번도 수리를 안 했던 집이다. 손바뀜이 자주 되면 집을 조금씩 고쳐서 살거든요. 근데 처음에 분양받았던 사람이나 10년, 15년 동안 한 집에만 살았던 분이면 수리는 아예 안 했다고 보셔야 돼요. 그러면 그런 상태일 때는 조금 인테리어 비용을 더 높게 잡아야 높게 잡아야겠네요. 그러면 1,000만 원을 어떻게 쓰실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일단 철거하고 싱크대 교체하고 그리고 싱크대 타일 바꾸고 그리고 화장실 2개, 베란다 다 수리하고 신발장까지 그리고 문 다 교체, 모이딩이랑 걸레바지 다시 하고 샤시를 다 시트지로 돌려야 돼요. 그리고 전기공사 전체 다 콘서트까지 싸그리 다 해야 돼요. 그 바닥이 지금 강화마루? 강화마루예요. 여기서 장판 덮으면 강화마루도 나중에 썩습니다. 나무라서 숨을 못 쉬어서 그냥 이거 다 털 거예요.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? 이 정도는 한 30? 일반 업체에서는 더 받을 거예요. 그리고 여기 평수가 18평인가? 17평 뿐이 안 나오네. 조금 작은 평수구나.
지금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낙찰을 1억 3,580에 받았잖아요. 그럼 이게 조사 당시에 부동산 사장님이 뺄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7,500 정도라고 1억 7,500.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을 1,000만 원 쓴다고 하면 그 1,0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? 이 동네의 특성은 제가 아무리 수리를 기가 막히게 잘 해놔도 매매가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. 그 이상 받기는 힘들다.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인테리어를 어떻게 저렴하게 해서 예쁘고 깨끗한 집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네요. 그렇죠. 그럼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나요? 여기 집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밝고 깔끔한 화이트 컨셉으로 갈 겁니다. 우선 여기 제가 이제 동네를 둘러봤을 때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. 근데 연령대가 높아도 그런 화이트 톤을 선호하시나요? 일단은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을 산다 만다 결정하는 거는 1분 안에 나와요. 그러니까 집을 딱 봤을 때 한눈에 와 좋다 이렇게 느낌을 받게 해야 돼요. 우리가 똑같잖아요. 여기를 지금 딱 들어왔을 때 한숨부터 쉬죠. 이러죠. 그러면 끝난 거예요. 그러면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게 우선 톤과 밝기네요. 깔끔하게.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실어야 될 게 이제 화장실이랑 싱크대, 조명 여기다 힘을 좀 실어야죠. 싱크대를 많이 보시나요? 엄청 봐요. 집을 사는 결정권은 남자가 아닙니다. 여성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. 이거는 이제 1억 3,580에 낙찰을 받아서 수리를 해서 1억 7,500에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. 원래 수익은 한 2,400 보고 들어왔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한 2,000 정도 남을 걸로 보여집니다. 망했습니다. 내 400만 원 날라갔습니다. 아니 이사비도 지급하셨잖아요. 네, 그것까지 다 녹여가지고 2,400 정도 생각해서 들어온 건데 망했습니다. 가끔 보면은 수강생분들이 더 이익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. 내가 잘 가르쳐서 그렇게. 아니 그럼 무료 강의 하신다 그러시던데? 네, 7월 12일 저녁 7시에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. 인테리어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물건 같은 케이스가 많겠네요, 그러면? 제일 많아요. 이 정도 컨디션이. 우리가 인테리어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비용을 줄이고 어떻게 해서 힘을 줄 건지를 포인트를 잡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. 이제 그런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빨리 파는 노하우도 있나요? 제일 큰 건 그거예요. 우리가 낙찰을 높게 받으면 내가 싸게 팔고 싶어도 싸게 못 팔아요. 왜냐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한 수익을 갖고 낙찰을 받아야지만 장이 안 지고 뭐가 안 좋아졌을 때 그래도 2,000 먹을 거 뭐 한 1,500만 먹고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죠. 결국엔 싸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렇죠. 핵심은 싸게 받아야 돼. 안 싸면 다 묶여요, 다. 여러분 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충분히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. 야,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이면 안 돼요. 저도 지금 이거 1,000만 원 잡고 들어왔는데 막상 문 열고 들어왔는데 이거 1,000만 원 무조건 넘게 나와요. 오늘 처음 문 열어보신 거죠, 여기? 네,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. 답이 안 나온다. 오늘 영상 보고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 무료 강의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